네, 클러드 오퍼스 4.7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미친 모델이 맞는데요.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항목에서 기존의 오퍼스 4.6을 압살했고요. 특히 이 비주얼 성능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거의 20% 가까이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게 툴을 사용하는 것까지 합치면 30%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제 기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드가 이 비주얼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확실히 알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에 불과 한 달 동안 오퍼스가 갑자기 멍청해졌다라는 여러 가지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모델이 나빠지고 있다. 나 원래 맥스 플랜이었는데 프로 모델로 바꿨다. 이런 리뷰가 좀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평 가운데 출시된 이번 오퍼스 4.7 확실히 흥미로운 모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로 본 오퍼스 4.7의 실제 성능이 변화가 있는지. 두 번째, 오퍼스 4.6 때는 없었던 실전 기능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제로 써보면서 그 체감을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4.6으로 작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굳이 바꿔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오퍼스 4.7을 쓰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공 지식백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드 오프스 공식 블로그에 왔는데요. 우선 벤치마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4.6에서 거의 모든 항목이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이 가장 오른쪽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토스가 있습니다. 이 해당 모델은 진짜 강력한 모델인데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수가 진짜 좋은 게 꼭 써보고 싶은데 우선 저희한테 공개된 오퍼스 4.7도 점수가 꽤나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에이전틱 코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 프로 마크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모델이 실제 코딩을 얼마나 잘하느냐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표 벤치마크입니다. 오퍼스 4.6 같은 경우는 53.4%고요. 4.7이 64.3%입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GPT와 제미나이가 같이 나왔거든요. 즉 기존에 클러드가 코딩을 제일 잘해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 틀린 겁니다. 이 점수만 봐도 GPT랑 제미나이가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코딩 점수에서. 근데 물론 이번에 새로 오퍼스 4.7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10% 가까이 점수가 뛰어넘었고요. 이게 최근 모델의 업데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점프는 세대 간에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클러드 코드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 블로그 웹사이트 코딩을 조금 시켜봤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제 블로그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었는데 프롬프트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프롬프트를 쓸 수 있게 제가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모두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만큼 이 오퍼스 4.7이 진짜 성능이 미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워크, 코딩도 되게 놀라웠지만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두 번째는 훨씬 놀라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뷰에도 보이다시피 시각적 정확도 벤치마크가 엄청난 거의 2배 가까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데 이 벤치마크를 돌아가서 이 비주얼 리즈닝을 보면 오퍼스 4.6이 69.1%였습니다. 그런데 4.7이 82.1%로 무려 13%가 올랐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4.6이 영상을 대충 눈치채고 이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짐작만 한다면 4.7은 영상의 시각적 문맥을 제대로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 보셨죠? 이런 디자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클로드 코드 오퍼스 4.7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애니메이션도.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비전 이외에도 문서 근거, 다큐먼트 리즈닝이라고 하죠. 문서를 읽고 내용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던가 컨텍스트가 길어도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능력, 지능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전부 의미 있는 폭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력 자체는 4.6과 동일하게 100만 토큰이고요. API를 불러오는 가격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이제 용량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책 10권 분량을 한 번에 때려 박아도 중간에 까먹지 않고 작업을 끝내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벤치마크가 점수가 올랐는데 한두 개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뭐가 내려갔냐면 이 에이전틱 서치라고 하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능력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보안 점수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측의 미토스는 오히려 증가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엔트로픽이 보안상 일부러 제한을 걸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미토스가 아무래도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 위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퍼블릭한테 공개할 수 있는 모델인 오퍼스 4.7을 공개는 하는데 이런 에이전틱 서치나
보안 관련해서는 점수를 떨어뜨려서 공개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4.6에서 다양하게 점수들이 증가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이 비주얼적인 측면이나 코딩,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모델을 쓰자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클로드를 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로드 코드를 먼저 올 건데요. 아마 기존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X-High라는 버전을 처음 보실 겁니다. 이 레벨이 오퍼스 4.7이 오면서 새로 생긴 거거든요. 기존에 여러분이 모델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오퍼스나 소넷이나 하이쿠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퍼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벨이 왼쪽으로 하면은 로우, 미디움, 하이, 그 다음에 바로 X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지금 하나가 추가됐죠. X-High라고. 그래서 하이보다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맥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덜하는 그런 레벨이 이 오퍼스에 추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이 어려운 작업을 할 때 생각할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복잡한 코드베이스 읽거나 긴 문서를 해석하거나 여러 단계 추론이 필요할 때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여기도 보이시겠지만 울트라 리뷰라는 명령어를 제가 썼습니다. 기존에 생겼던 울트라 플랜 아니고요. 울트라 리뷰라는 건데 이 설명을 보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5불에서 20불 정도가 비용이 소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API 가격일지 아니면 이제 플랜에서 그 정도 크레딧을 차감한다는 건지 제가 아직 써보지 못했는데 이제 듣기로는 어카운트당 3번까지 공짜로 돌릴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 이 가격이 차지가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이걸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코드베이스에서 버그를 찾아주는 겁니다.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최근에 클로드 코드가 했던 게 이 프로젝트 글래스 윙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새로 개발한 미토스 모델을 이 사이버 보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회사들한테만 주고 보안을 강화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AI 코딩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오고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 사용자도 체험해 볼 수 있게 이 울트라 리뷰를 넣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울트라 리뷰를 쓸 때 동안만은 클로드 코드가 오퍼스 4.7이 아니라 이 미토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돌릴 때마다 5불에서 20불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꼭 필요한 코드 리뷰를 해서 그 분석을 조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미토스 모델도 당연히 기다려지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퍼스 4.6이 4.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새로운 개선된 업데이트 토크나이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토큰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물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클로드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 로직 자체는 똑똑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큰 리밋이 조금 이상했다. 그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클로드 사용량을 리셋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용량이 조금 찼다면 들어가 보시면 다시 리셋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클로드를 들어가 보니까 이 주간 한도가 전부 다 리셋이 됐거든요. 아주 땡큐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 GPT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GPT 스퍼드가 나온다고 하는 루머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잘 사용하다가 GPT 스퍼드 혹은 GPT 5.5 혹은 6이 좋으면 그것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해봐야겠죠. 오퍼스 4.7을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댑티브 띵킹 모드를 해제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거를 클릭해서 더 생각을 깊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의 오퍼스 4.6이 조금 더 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모델에서 오퍼스 4.6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이 확장 사고 모드 혹은 확장 사고 모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특정 주식의 주가 차트를 주고 이게 뭐 딱히 주가 차트라고 말을 안 하고 이 그림을 봤을 때 너가 알 수 있는 걸 말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선 오퍼스 4.7한테 물어볼 거고요. 똑같은 질문을 오퍼스 4.6한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퍼스 4.7은 분석을 했고 재정 조언을 회피하며 사실만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식의 이 추세도 말해줬고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했더니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분석해줘라고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오퍼스 4.6도 답이 비슷합니다. 이제 분석은 했는데 이 투자 조언은 신중하기 때문에 이것도 팩트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짧아요. 아까 오퍼스 4.7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길었거든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주식 분석까지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소스들을 참고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나오는 재무 데이터입니다. 요거 오퍼스 4.7이고요. 최근 실적은 성장 둔화의 신호가 전혀 없다. 앞으로도 상승권이다. 이런 말이겠죠. 역사적으로 싼 구간
그래서 이익 성장이 빠른데 밸류에이션이 내려와서 지금 사면은 어쨌든 싸게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성장 동력이 뭐였는지 리스크가 뭐였는지 이런 거를 쭉 제가 보고 직접 소스도 갈 수가 있고요. 벤치마크 성능에 맞게 대단히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4.6의 결과인데요. 뭔가 조금 짧죠? 물론 이게 옛날이었으면 요것도 되게 잘 분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4.7의 결과를 보고 오니까 아무래도 요게 좀 단순하고 짧다라고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비교만 해도 다른 게 보이죠? 요것도 4.7이 확실히 벤치마크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가상 시나리오를 주고 한번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사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때 고객들이 얼마나 오느냐, 그리고 고객들이 왔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 같은 질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퍼스 4.6에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4.6은 지금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코딩을 막 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4.7은 아직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오퍼스 4.6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줬고, 대시보드를 한번 쭉 볼까요? 종합 대시보드, 시나리오 비교, 이탈률이 바뀌었을 때, 혹은 가장 싼 가격대를 폐지를 했을 때, 이런 게 조금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대시보드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상세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엑셀식으로 제가 한눈에 모든 정보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사람을 더 데려와야 되는지,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오퍼스 4.6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제가 이 인터랙티브하게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한눈에 보고서를 보는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더 편하죠, 눈이.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사용자 성장 추이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퍼스 4.7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퍼스 4.7의 결과입니다. 여기도 대시보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인터랙티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건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흑자 전환은 1개월 차부터 된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바로 말해줬고, 이제 기본과 이탈률과 29달러 제거했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런 거를 제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엑셀도 깔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색깔 초이스라던가 이 UI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확실히 좀 깔끔한 느낌은 있네요. 제가 원했던 질문에 대한 답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요. 핵심 인사이트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를 봤을 때 4.6이 뭔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팬시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막 그래픽도 나오고 대시보드도 나오고 인터랙티브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뭔가 대시보드를 봤다가 이 왼쪽에 채팅창을 봤다가 이런 것보다 이 4.7의 깔끔한 대시보드를 쭉 보고 밑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4.7의 결과가 좋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클로드 오셔가지고 오퍼스 4.7 이 띵킹 모드 온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클로드 코드에 와가지고 울트라 리뷰를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모델에서 오퍼스 X 하이 혹은 맥스로 사용해 보셔서 이 가장 최신의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시된 클로드 오퍼스 4.7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4.6이 너프가 되고 4.7이 나오니까 확실히 좋은 모델이라고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꼭 비단 그래서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이 모델을 한 번도 안 쓰셔 보신 분들, 혹은 나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제 막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 이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